안녕하세요. 처음 시작하는 일본어 스텝 2.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스텝 1에서 여러분들하고 그쵸? 오랜 시간 동안 문법에 대한 얘기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본어에 관한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드디어 스텝 2 교재가 새로 나와서 그 이제 동영상을 새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스텝 1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잠깐 얘기 나눠보고 스텝 2 교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권에서 스텝 1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그쵸?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타이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마마데 나니오 나라에마시다까? 이마마데 나니오 나라에마시다까? 라고 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얘는 나라 우가 기본형이래요.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스텝 1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쵸? 리마인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스텝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보면 이런 것들을 공부했대요. 명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그 다음에 이 과거형은 뭐냐면요. 명사랑 이형용사, 나형용사를 다 배운 후에 이 아이들의 과거형을 저희가 같이 묶어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떤 동사의 그쵸 존재 표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위치 명사를 그때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있다 없다는 어떤 걸 쓰고 위아래 뭐 이런 위치 명사 하면서 좀 나름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서 이제 동사에 관한 얘기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동사의 그룹을 나눠보고 그다음에 동사의 가장 기본인 그쵸 마스를 붙이는 패턴 공부하고 그 마스형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을 붙여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잠깐 하고 스텝 1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뭘 공부했었는지 조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스텝 1에서 명사를 공부했는데 자, 여러분 학생이다 어떻게 얘기하죠? 맞네요. 학생이다 라고 하는 건 각세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사인 거죠. 명사. 학생이라고 하는 명사고 다라고 하는 이다라는 그쵸? 그 부분이 뭐예요?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이다는 각세다. 그럼 학생입니다는 뭐였죠? 맞아요. 다의 정중형인 데스 붙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생입니다는 각세 데스라고 하는 거였고 자, 그럼 학생이 아니다? 그렇죠. 각세대와 나이라고 했는데 자, 이 대화라고 하는 아이는 축약할 수 있다. 뭘로? 그렇죠. 자, 나이. 축약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 각세대와 나이, 각세자 나이, 학생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학생 아닙니다 라는 표현 그렇죠. 축약형으로 바로 써볼게요. 각세자 나이데스. 근데 나이데스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거 뭐 있었죠? 맞아요. 아리마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그쵸 이거예요. 각세다, 각세데스, 각세자나이, 각세자 나이데스 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명사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단어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사편에서 뭘 했냐면 코소아도 기억나시죠? 코소아도 그쵸? 그래서 코소아도 기억할 때 어떻게 외운다? 이, 그, 저, 어느 해가지고 그쵸? 예, 일단 사물을 나타내주는 코소아도가 있었죠. 이것이라고 하는 맞아요. 고래.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였나요? 소래. 저것은 아래. 어느 것은 도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준다 라고 해서 여기라고 하는 아이 뭐였죠? 맞아요. 코꼬. 그 다음에 거기는 소꼬. 저기는 뭐였어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아마 별표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사이에 소자가 하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소꼬 이렇게 기억했었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어디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도꼬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도꼬.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해가지고 이쪽이라고 하는 게 고찌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그대로 오면 되죠? 소찌라, 그 다음에 아찌라, 도찌라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지시사가 뒤에 나오는 뭐예요? 명사를 수식해줘야 할 때. 그쵸? 지시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해줘야 할 때 우리가 뭐 했었냐면 이 물, 그 물, 저 물, 어느 물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뭐 했었냐? 코노, 소노, 아노, 도노 이런 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맞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고소와도 이그저 어느 이렇게 매칭해서 기억하자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지우고 갈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뭘 공부했냐면 여러분 명사에서 아주 중요한 아이 노예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노예용법. 기억나시죠? 예. 노라고 하는 아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해석하지 않는 노가 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두 번째 뭐였어요? 뭐뭐의로 해석되는 노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의 것. 그 다음에 저희 책에는 뭐까지 하나 드렸냐면 동격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아이도 하나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개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석되지 않는 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일본어 책이라고 할 때 일본어라고 하는 니혼고,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홍이 있었죠. 근데 이 사이에 노를 넣는데요. 왜? 명사, 명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일본어의 책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없는 것처럼 일본어 책이라고 하는 그쵸 노가 있었고 뭐뭐의인데 자, 이 책은 책인데 누구 책이에요? 나의 책이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뭐가 있었죠? 맞아요. 와타시 내 책입니다 라고 할 때 와타시노 홍에서 뭐뭐의로 해석되는 노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뭐뭐의 것에서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그쵸? 바로 와타시 다음에 노 붙이고 데스 붙여서 와타시노 데스가 뭐예요? 나의 것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쓰는 노가 있었대요. 자, 동격은 뭐였냐면 A하고 B하고 같습니다의 그쵸? 이꼴을 나타내줘서 예를 들면 일본어 선생인 다나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니혼고노 센세노 다나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는 일본어의 선생인 다나카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나타내줬던 조금 어려운 노였는데 자, 이 노를 여러분 그쵸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쵸 해석되지 않는 노와 뭐뭐의로 해석되는 노와 그다음에 뭐뭐의 것으로 해석되는 노가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뭐 우리 시간에 관한 얘기 배우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형용사로 갔어요. 제가 그래서 숫자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 그거 되게 주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숫자에서는 특별히 뭐다? 4나 7이나 9를 주의하자. 왜? 경우에 따라서 발음되는 그쵸? 히라가나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4시 같은 경우에는 유지라고 하고 그쵸? 그 다음에 7시는 뭐 시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일 때는 그쵸 뭐라고 했어요? 연주라고 읽고 70은 나나주 뭐 이런 식으로 읽기 때문에 479는 경우에 따라 그쵸 읽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조금 스탑하시고 스텝 1에서 조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용사 편으로 넘어와서 이형용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마 수업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이형용사 하면 딱 2가지 먼저 떠올리세요 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죠. 기본형. 기억하자 그랬죠? 기본형 뭘로 끝난다? 이로 끝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의 중요한 그쵸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형용사가 뭐를? 명사를 수식한대요. 명사를 수식하는데 어떤 패턴으로 수식한다? 이로 수식한대요. 이로 수식한다라는 얘기는 기본형으로 수식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형용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기본형 뭘로 끝난다? 이로 끝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명사를 수식할 때 이로 수식한다. 이거 잠깐 기억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뭘로? 맛있다라는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 이, 시, 이. 자, 보시면 우리 어간하고 어미 나누었었어요. 동사에도 뭐 계속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어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죠.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이시에서 오이시까지는 어간이고 이는 뭐였어요? 어미. 다 기억나시나 보네요, 여러분. 그래서 오이시라는 맛있다라는 기본형을 가지고 그래서 뭐랬냐면 맛있습니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맞죠? 기본형에다가 바로 데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맛있다, 오이시, 맛있습니다, 오이시 데스. 자, 그럼 맛이 없다 이때부터 그쵸? 이를 뭘로? 쿠로 바꾸고 그쵸? 그 다음에 뭘 붙여요? 나이를 붙여서 오이시쿠나이 하면 뭐였습니까? 맛이 없다. 그럼 맛이 없습니다는 뭐였어요? 그렇죠? 당연히 위에서 만들었던 쿠나이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데스.
자, 그래서 오이시라는 기본형, 그쵸? 맛있다라고 하는 아이에 맛있습니다라고 하는 정중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데스를 붙여서 오이시 데스라고 해주시면 되고, 맛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 어미 이를 그쵸? 뭘로 바꿔서 쿠로 바꿔준 다음에 뭘 붙인다? 나이를 붙인다. 자, 그래서 오이시쿠 나이, 맛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당연히 정중체는 나이 다음에 뭐 붙이면 돼요? 데스 붙이면 되니까 오이시쿠 나이 데스.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명사편에도 말했지만 나이 데스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그렇죠? 아리마생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오이시쿠 나이 데스도 되지만 오이시쿠 아리마생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이형용사의 뭡니까? 기본 패턴이에요. 변화하는. 그래서 오이시, 오이시 데스, 오이시쿠 나이 데스. 여기까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형용사 가지고 그쵸? 두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그쵸? 패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이로 수식한다 라고 하니까 맛있다라고 하는 그쵸? 오이시가 저는 빵을 좋아해요. 빵. 그러니까 팡이라고 하는 아이를 수식하려면 그쵸? 오이시 자체가 와서 바로 수식하면 되니까 맛있는 빵 뭐예요? 오이시팡이라고 하면 되겠죠? 맛있는 빵, 오이시팡.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재미있다 뭡니까? 오모시로이. 자, 그쵸? 뭐가 재밌어요? 당연히 일본어가 재밌겠죠? 자, 그래서 재미있는 일본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오모시로이 니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형용사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여러분, 그쵸? 뭐뭐하고, 그쵸? 이형용사를 연결하는 아이도 공부했었어요. 맛있고 쌉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하시네 역시. 오이시이에서 그쵸? 맛있고 할 때 얘를 쿠때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이시쿠때 쌉니다라고 하는 야스이데스라고 해서 맛있고 쌉니다라고 할 때 오이시쿠때 야스이데스라고 하는 아이를 배웠고 맛있지만 비싸요라고 할 때는 우리 어떤 거 배웠죠? 예, 물론 나용사 편에서 배우긴 했는데 오이시 그렇죠? 앞뒤 문장 다 완성하고 가집어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이시 데스가 뭐다? 비싸다. 다카이 데스 뭐 이런 것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형용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형용사에서 기본형, 그렇죠? 그래서 기본형 가지고 정중형 만들고 부정형 만드는 거 우리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명사 수식하는 패턴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 이거 두 개. 접속 형태. 뭐뭐 할 때 뭘 이용해서? 쿠때를 이용해서. 그렇죠? 뭐뭐지만이라고 할 때 뭘요? 가나? 그렇죠? 우리 책에는 뭐 하나 드렸냐면 캐도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를 이용하거나 캐도를 이용해서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합니다. 쿠때로 가고요. 그렇죠? 뭐뭐하지만 뭐뭐합니다. 가나 캐도로 간다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형용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물론 활용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죠? 단어를 모르면 활용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책 저희 멘티에 나오는 부록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단어를 모두 외워주세요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형용사 그때 다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그렇죠? 스탑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이형용사 전부 다 어떻게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자, 그럼 저희 이어서 나형용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나형용사. 나형용사는 여러분 그쵸? 이형용사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형용사 시작할 때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형용사의 기본 특징 두 가지. 이로 끝나고 명사를 이로 수식한다.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형용사도 마찬가지. 기본형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형. 기본형 얘는 뭘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쵸? 요거 실수가 엄청 많아요. 왜 많냐면 나형용사니까 자꾸 이형용사의 인상이 너무 강해서 자꾸 기본형이 나로 끝납니다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나형용사의 기본형은 다로 끝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의 그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뭐를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했는데 나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패턴으로? 그쵸? 나라고 하는 아이의 모양으로 뭐를?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활용부터 보고 그 다음에 명사 수식하는 거 보고 나형용사에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잠깐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나형용사 좋아하다라는 말 있어요. 좋아하다 뭐예요? 그렇죠. 스키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나뉘는 거죠. 얘가 어간이고 그렇죠. 얘가 뭐가 돼요? 어미. 자, 그래서 좋아합니다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요 다를 지우고 데스를 붙여요. 그러고 보니까 뭐랑 비슷해요? 명사랑 비슷해요, 활용이. 그래서 좋아합니다라고 하려면 자, 여기다 한번 더 쓸게요.
스키데스 이렇게 되는 거고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대화나이인데 자로 바로 축약을 할게요. 자 그래서 스키자 나이 그럼 좋아하지 않습니다는 당연히 그렇죠. 자나이에 뭐 붙이면 되는 거예요? 데스. 그래서 스키자 나이 데스. 그리고 나이 데스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뭐 있다? 아리마생 있었죠? 그래서 이게 기본 나용용사의 활용이에요. 어떻게? 스키다, 스키데스, 스키자 나이 데스, 스키자 아리마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긍정과 부정, 그 다음에 기본형과 정중형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는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 그쵸? 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용용사에서도 그쵸 여러분 앞에 기본 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용용사처럼 그쵸 뭐예요? 접속형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용용사 잠깐 하나만 써볼게요. 자 맛있고 쌉니다 라고 했을 때 그쵸? 우리 오이시에서 오이시쿠떼 그리고 야스이데스 뭐 이렇게 문장 만들었잖아요.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것처럼 나용사에도 똑같은 아이를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뭘 두 개를 연결해 보고 싶냐면 유명하고 친절하다 같이 가보고 싶어요. 유명하다 뭐예요? 그렇죠. 유메다 그리고 뭐예요? 친절하다는 신세츠다. 그래서 유명하고 친절합니다 라고 하고 싶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다를 뭘로? 그렇죠. 대로 바꾸는 거예요. 대. 그래서 유메대 친절합니다니까 여기 데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메대 신세츠 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친절하고 유명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신세츠다가 기본형이었잖아요. 그럼 다를 지우고 어떻게 한다? 대를 붙이니까 신세츠대 유메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뭐하고의 그쵸?에 해당되는 아이였고, 자, 그 다음에 뭐뭐지만 뭐뭐합니다. 이거는 이형용사나 나용용사는 똑같아요. 뭘 이용해서? 그렇죠. 가나 캐도를 이용해서 붙이면 되는데 앞뒤의 문장을 다 완성시키고 요 사이에 뭐예요? 이 아이들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용용사는 그래서 조금 활용형에서 뭐합니까? 이형용사보다는 조금 간단한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나용용사에서 유메 대 신세츠 데스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나용용사의 활용이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명사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수요일이고 3일입니다. 오늘은 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3일이다라고 하는 건 미가다잖아요. 명사잖아요. 명사. 그런데 수요일이다 뭐예요? 수요비다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인 경우도 마찬가지. 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 다를 뭘로? 그렇죠. 대로 바꿔서 미가데 수요비 데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합니다. 이형용사는 쿠떼, 나용용사는 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뭐뭐지만 뭐뭐합니다는 뭐예요? 이형용사도 나용용사도 명사도 다 완성시켜준 사이에 뭐만 집어넣어서 가나 캐도만 집어넣어서 만들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용용사에서 또 아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무엇을 그렇죠. 좋아하다. 스키다. 싫어하다 뭐였나요? 그렇죠. 키라이다. 잘하다는요? 그렇죠. 조즈다. 못하다는요? 했다다. 자, 이렇게 쓰셨으면 여러분 아마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쵸? 요 아이들은, 그쵸?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그쵸?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아이들인데, 조사를 뭘 쓴다? 가를 쓴다라고 말했던, 그쵸?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왜냐면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을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조사 오를 자꾸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쵸 뭐를 쓴다? 오 대신에 가를 쓴다라고 했던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나용용사를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용용사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형용사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문법이. 그러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휘. 그래서 이것도 뒤에 나오는 나용용사를 전부 다 어떻게 외우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활용을 하고 싶어도 어휘가 부족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언어의 가장 기본 뭐예요? 어휘력.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이형용사, 나용용사 다 못 외우신 것 같으시면 꼭 외우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나중에 동사를 배운 다음에 다양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쵸? 명사와
이형용사, 나형용사를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뭘 공부했냐면 과거형 공부했어요. 과거형.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배운 거니까 간단하게 가볼게요. 뭐부터 가볼 거냐? 이형용사부터 가볼게요. 왜? 이형용사, 그쵸? 이형용사는 좀 다르지만 명사랑 나형용사는 좀 활용이 어때요?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이형용사에 그쵸? 맛있다라고 하는 오이시가 있었죠? 이 아이의 과거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를 지우고 뭘 붙인다? 까따를 붙인다. 그래서 오이시 까따, 맛있었다. 그럼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체? 그러면 오이시 데스니까 데스의 과거형 데시다를 우리가 엄청 쓰고 싶어 했지만 절대 안 된다. 뭐였어요? 까따 다음에 뭘 써라? 데스. 그래서 이형용사의 과거형은 까따. 그 다음에 정중체는 까따 데스. 요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오이시 데시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은 당연히 뭐예요? 이를 뭘로 바꾸고? 쿠로 바꾸고 나이를 붙였죠? 근데 요것도 이로 끝나니까 오이시쿠 나까따 이렇게. 그쵸? 정중체는 뭘 붙여요? 데스를 붙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오이시는 오이시까따, 오이시까따 데스, 오이시쿠 나까따, 오이시쿠 나까따 데스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형용사.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형용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얘죠, 얘. 까따와 정중체는 뭐다? 까따 데스 뿐이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활용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거 볼게요. 뭐 볼 거냐면 나형용사랑 명사. 자, 그럼 명사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학생에다가 뭐죠? 각세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활용한다고. 자, 그래서 학생이었다라고 하려면 그렇죠. 얘를 보통 지우고 뭘 붙인다? 닫다를 붙인다라고 해요. 닫다. 그래서 학생이었다. 각세đạt다라고 얘기한대요. 어떻게? 각세đạt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럼 학생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용형사처럼 얘 다음에 데스를 붙이면 되는데 명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얘는 되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된대요. 되시다. 그래서 학생이었다는 각세đạt다 학생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각세되시다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부정은 뭐 간단하죠. 각세자 나인데 그렇죠? 이로 끝났으니까 똑같이 뭐예요? 각세자 나갔다. 그럼 정중체는 당연히 뭐예요? 각세자 나갔다 데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과거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부정은요 다 같아요. 부정은 나이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뭐예요? 요 반말체. 보통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말체 만드는 것과 정중체, 긍정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었다, 각세đạt다, 그다음에 학생이었습니다, 각세되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쵸? 아까 명사랑 나용사는 활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를 어디에 그냥 넣으면 돼요? 그렇죠. 나용용사 아까 좋아했던 스키 여기다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다예요. 그럼 좋아했었다는 당연히 스키났다라고 하시면 되고 좋아했었습니다. 스키되시다. 그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스키자 나갔다.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라고 하시려면 그렇죠. 스키자 나갔다 데스라고 하시면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질문하실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그쵸? 나이데스 대신에 아리마생 쓸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건데 자, 그럼 이 정중체에 뭐가 올 수 있느냐? 아리마생 올 수 있겠죠? 일단 나이데스니까 근데 이것도 과거형 바꿔야 되니까 이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요? 그렇죠. 되시다. 그래서 각세자 아리마센 되시다. 스키자 아리마센 되시다 라고 하는 표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형용사 그쵸? 이 지우고 뭐 붙인다? 까따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이형용사 그쵸? 빼고 명사와 나형용사는 거의 활용이 같기 때문에 긍정형 닫다가 되고 정중체는 되시다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 그쵸? 그때 당시에는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또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과거형 하면서 뭘 같이 했냐면 여러분 날짜를 같이 했어요. 날짜. 그래서 뭐 몇 년생이냐, 몇 월생이냐, 뭐 이번 주, 지난주 뭐 이런 시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면서 카렌다를 보면서 막 연습하는 얘기들도 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형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 파트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쵸? 날짜에 관한 그쵸? 좀 단어들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또 우리 시간적 전후 관계라고 해서 오늘, 어제, 그저께, 내일, 내일 모레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로 갈 거냐? 존재 표현. 존재 표현. 그쵸? 존재 표현은 딱 두 개였죠, 뭐. 이따라고 하는 아루와 이루가 있는데, 아루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사물, 식물. 이루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맞아요. 사람, 동물. 그래서 한국어는 그쵸, 대상이 뭐가 됐든지 다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때요? 틀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꾸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위치명사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쵸, 이루를 쓰기도 하고 아루를 쓰기도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연습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한번 같이 가볼까요? 위라고 하는 단어가, 그쵸, 위에가 있었고, 아래는 시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앞이라고 하는 단어, 맞아요, 마에. 그 다음에 앞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뒤가 있겠죠? 뒤는 우시로, 이게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드렸어요. 아니라고 하는 건 나까, 밖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소또. 그 다음에 또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오른쪽 왼쪽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부터 갈까요? 왼쪽부터 갈까요? 오른쪽? 오른쪽은 그렇죠. 한국어랑 반대라고 그랬어요. 한국어 오른쪽 세 글자인데 일본어 두 글자. 그래서 미기. 그다음에 왼쪽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히다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옆이라고 하는 단어를 드렸는데 옆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두 개 드렸어요. 요거와 뭐요? 토나리. 그래서 둘 다 기억하기 뭐하니까 뭐만 잘 기억하자? 토나리만 정확하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왜? 토나리라고 하는 건 같은 성질의 것이 어떻게 있다? 나란히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나리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옆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마 아이다 이런 거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다. 아이다 뭐예요? 사이죠, 사이.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근처라고 했던 맞아요. 치카쿠 이런 거 드렸던 것 같네요. 치카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방에 그쵸,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쵸, 기준을 달리하면서 뭐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사이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표현 그쵸? 아루, 이루는 뭐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 명사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텝 1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쵸, 스텝 2를 위한 동사의 아주 기본 베이스를 깔아줬어요. 근데 여러분 동사하면 가장 먼저 그쵸, 중요한 건 제 생각에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일단 동사는 뭐가 있다? 그쵸, 뭐가 있다? 그룹이 있다. 그래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어떻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룹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동사의 여러 가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막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룹별로 활용하는 규칙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룹별로. 그래서 그룹을 잘 알아야 그쵸? 활용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그룹 동사 우리가 아는 거 뭐 있었죠? 맞아요. 크루가 있었고 스루가 있었어요. 네. 스루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크루에다 마스를 붙이면 기본형 크루라고 있는데 키마스가 되고 스루에 마스를 붙이면 뭐가 돼요? 시마스가 된다. 이렇게 해서 뭐 크루는 키마스, 스루는 시마스. 근데 얘네 불규칙이니까 어떻게 하자? 외우자. 이런 얘기 뭐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룹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효자다. 왜 효자라고 그랬죠? 루 지우고 붙이고 싶은 거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진짜 이 그룹은 뭐가 이 그룹이에요? 3그룹은 불규칙이라서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룹은 조건 두 개 있었죠. 맞아요. 일단 뭘로 끝나고? 루로 끝나고. 이 루 앞에 이단이냐, 에단이냐 이렇게 간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일어나다라고 하는 오기루라는 동사, 루로 끝나고 이단, 그쵸? 자, 근데 보다라고 하는 동사, 미루라는 동사 있었었고, 그쵸? 먹다라고 하는 동사, 타베루. 그다음에 자다라고 하는 동사 뭐 있었죠? 맞아요, 내루.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효자 그룹이라고 해서 활용이 굉장히 뭐하다?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루만 지우고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싶은 아이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어납니다 라고 할 때는 오키마스, 봅니다 라고 할 때는 미마스, 먹습니다 라고 할 때는 타베마스, 잡니다 라고 할 때는
네마스 이렇게 쓴다라는 거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의 아이들은요, 여러분, 그쵸? 기억하셔야 될 거, 르로 끝나고 앞에 이단이나 에단이 오는 동사들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그룹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자, 1그룹은 간단해요. 그룹 나누는 건 간단해. 왜? 성그룹이나 2그룹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니까? 1그룹이니까. 근데 1그룹에서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그쵸? 모양은 2그룹처럼 보이지만 활용 1그룹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서 걔네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예외 1그룹 뭐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요것만 좀 체크 좀 해볼까요? 예외 1그룹. 집에 돌아가다, 카에루, 들어가다, 하이루, 달리다, 하시루, 알다, 시루, 그쵸? 자르다 뭐 있었어요? 맞아요. 키루, 그다음 필요하다, 이루, 그쵸? 뭐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요거를 단자로 쓰지 않아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카에루, 하이루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시루 몇 개만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 루로 끝나고 에다니요, 그쵸? 하이루니까 루로 끝나고 이다니요, 시루니까 루로 끝나고 이단이었잖아요. 그런데 활용을 1그룹처럼 한다라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조금 잘 기억하자 뭐 그렇게 하면서 되게 여러 번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 그쵸? 예,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1그룹은 마스를 붙일 때 어떻게? 그렇죠. 모든 어미를 무슨 단으로? 2단으로 바꾼 다음에 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 여기 지금 예외 1그룹만 써있으니까 너무 간단해요. 뭐 카이루는 당연히 카에리마스, 하이루는 하이리마스, 하시루는 하시리마스, 그쵸? 키루는 키리마스, 이루는 이리마스 이렇게 된대요. 그럼 1그룹 동사를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 뭐 있었어요? 맞아요. 아우.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동사 생각나세요? 마츠 있었죠? 그래서 만납니다라고 하려면 아이마스, 기다립니다라고 하려면 마찌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그룹별로 우리가 마스 붙이는 연습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사가 딱, 그쵸?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 동사는 과연 몇 그룹에 속한 동사인지, 그쵸? 동사의 그룹을 여러분들이, 그쵸? 예,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활용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해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후반부에는 많은 걸 다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기본형에다 뭐만 붙이는 거? 마스 붙이는 거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쵸? 동사에서 또 뭐를 했었냐? 그쵸? 마스를 붙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마스를 붙이는 걸 했잖아요. 마스를 붙이는 거. 그리고 요 앞에 오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문법적 용어로 마스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뒤에 마스가 올 거라서 마스형이 그 앞에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스형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그쵸? 예, 뭐였어요? 여러 가지 문형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동사에 무슨 형에 마스형에 뭘 붙이면 니를 붙이고, 가다라고 하는 동사 있고, 오다라고 하는 동사 뭐 있어요? 크루. 그래서 뭐뭐를 하러 가다, 뭐뭐를 하러 오다 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니를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고파, 밥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사의 마스형에 뭘 붙여서? 타이를 붙여서, 그쵸? 뭐뭐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아이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로 끝나니까 이용형사처럼 활용해서 먹고 싶다는 타베따이. 그럼 먹고 싶지 않다는? 그렇죠. 타베타쿠 나이. 뭐 이런 것들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사의 마스형의 니, 동사의 마스형의 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뭐 했냐면요. 동사의 마스형에다 뭘 붙여? 나가라. 나가라를 붙여서 뭐였어요? 나가라 붙이면 뭐뭐 하면서. 요거는 여러분 아마 의미적으로, 그쵸? 예, 조금 각인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가라라고 하는 건 뭐뭐 하면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마스형에 나가라를 붙여서 뭐뭐 하면서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동사의 마스형에다가, 그쵸? 2개 붙였어요. 야스이라는 아이와 이 아이에 조금 반대되는 개념의 니꾸이를 붙여서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쵸? 저희가 한과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니를 붙인다든지 타이를 붙인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들 앞에 마스형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동사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마스형을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사의 15과에서, 그쵸? 스텝 1 15과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걸 공부했어요. 뭘 공부했느냐? 태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아이를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태형. 태형은, 그쵸? 빨리 한 번만 해보고 가볼게요. 왜냐? 이제 계속 다음에
스텝 2에서 태형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크루의 태형은 그쵸? 외우셔야 돼요. 키대. 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시대. 이렇게 되는 거. 3그룹은 무조건 뭡니까? 불규칙이니까 외우자. 외우자. 그래서 크루는 키대, 스르는 시대. 자, 이 그룹은 여러분 따로 동사 쓰지 않을게요. 왜? 루로 끝나고 앞에 이단이나 에단이 오는 동사들은 효자 그룹이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뭐만 지우고 루만 지우고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쵸? 먹고 먹어서 타베 때 그쵸? 일어나고 일어나서 오끼 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저 태형의 가장 중요한 아이가 되는 아이는 뭐예요? 1그룹이라는 거죠. 1그룹. 왜 1그룹이 중요했죠? 마스형을 만들 때는 어미를 전부 다 무슨 단? 2단으로 바꾼 다음에 마스만 붙여줬어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이 태형을 만들 때는 1그룹 안에 또 소그룹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쵸? 스텝 1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쵸? 오늘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혹시라도 태형이 조금 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꼭 정확하게 외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그룹은 어미가 그쵸?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묶었었어요. 우주로 끝나는 아이들은 으때로 활용하고 그쵸? 그 다음에 누나, 무나, 부로 끝나는 아이들은 그렇죠. 응대로 해석을 하고 활용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쿠로 끝난 아이는 이때로 가고 구로 끝난 아이는 이대로 가고 스로 끝난 아이들은 시대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묶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아마 우로 끝난 동사, 쯔로 끝난 동사, 루로 끝난 동사 가지고 활용하는 표까지 제가 다 그쵸? 써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 보시고 나는 아직까지도 좀 1그룹이 약간 태형을 만드는데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쵸?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쵸? 정지하시고 여러분들 태형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동사에서는 그쵸? 동사의 기본형 가지고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누는 거 했었고요. 그 그룹별로 그쵸?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룹별로 활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 2, 3그룹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활용했다는 건 마스형을 만드는 거였어요. 마스형. 그래서 마스는 정중형이죠. 뭐뭐 합니다라고 하는 정중형을 만드는 패턴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봤고 그다음에 그 마스형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조금씩 붙여가지고 새로운 문형을 만들어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어에서 그쵸? 태형이라고 하는 동사의 활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그쵸? 태형을 공부했어요. 태형. 태형은 뭐예요? 뭐뭐 하고 뭐뭐 해서 라고 하는 아이 그쵸? 우리 이형용사의 그 태랑 똑같아요. 나형용사의 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동사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우리가 그룹별로 보고 그 다음에 태형 다음에도 뭐 태구다사이라든지 그쵸? 뭐 밥을 먹고 세수합니다 라든지 뭐 이런 그쵸? 동작을 연결하는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 단어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지금 스텝 1을 쭉 다 같이 봤어요. 어때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면서 이거는 기억나. 근데 이건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고 가셔야 될 건 스텝 2는요. 그쵸? 여러분들이 스텝 1을 다 뭐예요? 마스터했다, 기억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혹시 헷갈리시면 반드시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스텝 2를 조금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는 거 저랑 꼭 약속하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 스텝 2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 그쵸?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스텝 1의 구성과 스텝 2의 구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스텝 2를 조금 더 잘 써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조금 구성을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스텝 1 공부하시고 이거 좀 구성 달라졌는데 하실까봐 제가 조금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지 거기 좀 적어놓긴 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텝 1에서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아이가 없었어요. 패턴이라고 하는 아이.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과에서 그쵸? 기본적인 문형들을 가지고 어떤 문장들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냥 문장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에서 새로 배울 뭐예요? 주요 표현. 그리고 문법 사항을 그냥 미리 문장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패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냥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단원을 정리할 때
그쵸? 예,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그걸 뭐예요? 예, 일본어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이 패턴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하시면 그쵸?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패턴이라는 아이가 나와서 패턴을 먼저 한번 쭉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라고 해서 제가 스텝 1에서는 그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페이지 맨 아래다가 새로 주어진 단어를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스텝 2에서는 예, 단어만 먼저 미리 묶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단어를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보시거나 사실 제일 좋은 건 사실 조금 외우시고 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지금 시작할 때 다 외우지 못했더라도 한 번, 두 번 조금 읽어서 약간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쵸 수업을 진행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 나온 단어나 표현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좀 풀이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사가 어디에 속하느냐 얘가 이형용사냐 나형용사냐 명사냐 이제 그런 것들을 스텝 1에서 배웠기 때문에 스텝 2에서는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조금 나누어 줬어요. 어디에 속하는 아이들인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명사에는요 하다라고 하는 수를 붙이면 뭐뭐하다라고 하는 그쵸 의미를 갖는 아이들을 예, 발견해낼 수 있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운동 뭐예요? 운동 이러잖아요. 근데 운동하다라고 하려면 운동이라는 한자에 뭐만 붙이면 돼요? 그렇죠. 수루라는 우리가 동사만 갖다 붙이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명사에다 수루 이런 식으로 해서 아 명사에 수루를 붙이면 뭐다? 동사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기도 제가 해두었어요. 예. 좀 축약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책을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책에서 굉장히 뭐합니까? 조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을 줬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사실은 기존의 책들이나 제 스텝 1도 그쵸? 되게 평이한 다이얼로그가 나왔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사실 내가 얘를 그쵸? 아주 쉽게는 쓸 수 있지만 실생활에 조금 사용하기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문장들이 있어가지고 스텝 2에서는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레벨보다 조금 어려워요. 우리 레벨보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런 문형을 하나 기억해두면 우리가 바로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우리 레벨보다 조금 어려운 그쵸 어휘 레벨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다이얼로그를 몇 개? 2개나 드렸어요. 2개나. 왜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니까 물론 문법을 잘 알아서 문법만 알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이얼로그를 조금 욕심내서 우리 레벨보다 조금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그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는 코너가 2가지예요. 2가지 상황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휘 레벨이 조금 사실은 스텝 1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고 우리 레벨에 비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원어민의 발음을 그쵸 녹음을 자꾸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읽고 그 다음에 그 원어민의 발음을 흉내내면서 그쵸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발음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적인 파악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정말 스텝 2는 조금 어렵지만 저는 진짜 굉장히 이번에 잘 써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정말 되게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힘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스텝 1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머라고 해서 문법적인 부분들 그쵸? 문법적인 설명들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 문법적인 설명들 가지고 그쵸? 당연히 뭐예요? 연습해야죠, 연습. 그래서 이거는 스텝 1과 마찬가지로 말하는 연습, 듣는 연습, 쓰기 연습까지 그쵸?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자 쓰기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가 뭐 그쵸 스텝 1에서도 장문은 있었어요. 장문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반드시 한자를 이용해서 쓰세요. 뭐 이런 말씀은 특별히 안 드렸어요. 왜? 히라가나부터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한자로 쓰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스텝 1을 공부하셨고 여러분 스텝 2로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일본어에 있어서 한자는 어때요? 굉장히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자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단어별로 나오는 걸. 그쵸? 다 외우시면 사실은 베스트지만 이건 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장문을 쓰시면서라도 어떻게 한자 연습을 조금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장문이긴 하지만 스텝 1보다는 더 어떻게 한자를 많이 써서 그쵸? 장문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쵸? 이제 책의 스텝 2를 구성했는데
스텝 2에 보시면 또 하나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듣고 말하고 쓰는 부분에 그쵸 문제들에 제가 유미를 다 뺐어요. 한자에 그쵸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좀 다 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한자만 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자를 조금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욕심을 내서 뺐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뒤에 답안지 보시면요. 답안지에는 다 이렇게 옵니까? 제가 아주 그냥 그쵸 정성 들여 다 요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자를 딱 보시고 읽을 수 있는 한자는 여러분들이 위에다 요미를 달아보시고 아 나 이 한자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뒤에 그쵸 답안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쵸 어떻게 해요 좀 사전 같은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단어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쵸 한자를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그쵸 조금 기운 내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1보다는 어렵지만 배워두면 그쵸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스텝 1보다 더 뭐합니까 실생활에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텝 2를 통해서 나머지 동사의 그쵸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렇게 메꿔가서 더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저랑 앞으로 스텝 2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저랑 스텝 2를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찌까레 사마데시다.